두 번째는 미래 프레임입니다. 이 미래라는 것은 내년 총선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미래 프레임입니다. 미안합니다. 이 발음이 좀 안 좋아요. 특히 F하고 P하고 발음이 제가 안 좋습니다. 미래 프레임인데요. 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쪽에서는 우파의 분열을 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파의 분열을 꾀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튀어나오는 게 무엇이냐? 지금 한국당의 지지율이 약 30% 되는데요. 애국당이 한 1, 2% 됩니다. 조사해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이 한 4, 5% 돼요. 그죠? 그러면 애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을 합하면 한 5% 정도 된다는 소리죠. 5%면은 총선 때 그 500명, 1000명 사이 표차로 자기들은 당선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각 지역에서. 그죠? 그래서 내년 총선의 미래 프레임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우파 분열을 꾀하는 겁니다.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극우라고 몰아칩니다. 자기들은 진보고 한국당은 극우다. 지금 안 좋은 애들이다. 적폐다. 적폐 프레임을 내년까지 갑니다.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고 요번에 실증적으로 증명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죠. 윤석열의 검찰총장 임명입니다. 그죠? 윤석열이 절대 문재인의 등을 돌리거나 문재인을 치거나 한국당을 갖다가 보호할 리 없어요. 최소한 1년 동안은. 그 우파 평론가들은 꿈 깨셔야 됩니다. 자, 한국당, 즉 우파의 분열, 갈라치기. 첫 번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갈라치기입니다. 이건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당과 애국당의 갈라치기. 이것도 안 될 겁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미래 프레임의 첫 번째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우파의 분열을 꾀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두 번째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과 평화당이 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더불어당과 정의당은 확실히 연대합니다. 확실히 연계합니다. 이때까지 그랬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왜? 뿌리가 같으니까. 그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주축은 주사파입니다. NL계. 평화당의 주축은 우리가 보통 PD계라고 하죠. PD계. 민중민주계. 그죠? 주사파는 김일성 주사파고 PD계는 민중민주계. 그냥 평화당이라는 애들이 PD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사파가 더 많습니다. 그 하부 조직에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몸으로 보시면 되고, 자, 평화당의 문제인데요. 평화당은 문재인의 실정을 평화당도 압니다. 전라도 사람들도 압니다. 그럼 평화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평화당이 남아서 전라도에서 승부를 걸을 것이냐? 문재인의 악정이 1년 동안 더 계속되면은 승부를 걸을 수가 있다 하고 평화당은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전라도에서 승부를 걸어도 문재인의 대세가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갈 것이냐? 이건 가봐야 한다는 거죠. 평화당의 입지는. 그죠?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전라도 세력들이 있죠. 안철수계 유승민계를 떠나가지고 전라도의 바른미래당의 그 전라도계가 있는데요. 얘네들은 평화도로 붙든지 문재인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미래 프레임인데요. 자, 세 번째, 그러면은 애국당의 우파 분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애국당이 한국당으로 합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총선에 출마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문제인데요. 그죠? 굉장히 관심이 많죠. 애국당이 더불어민주당 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주 웃기는 말을 합니다. 요번에 선거제를 개혁해가지고, 연동제로 가면은, 그죠? 애국당도 한 3% 내지 5% 지지를 받으므로 15석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꼬시고 있죠. 애국당 사람들도 그걸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연동제가 갈 수도 없고, 연동제는 절대 안 됩니다. 보시면 알지만 연동제도 갈 수도 없고, 그 다음 애국당이 연동제 없이, 박근혜를 등에 업고 출마해봐야 그렇게 안 나옵니다. 옛날에 친박연대같이 되질 않아요. 왜?
현재의 우파 계멸을 가져왔고 보수 우파를 공경에 빠뜨리고 문재인한테 정권을 갖다가 넘겨준 사람이 누구냐면 박근혜라는 거죠. 저는 박근혜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상당히 애정이 있습니다. 5년 전에 선거운동을 할 적에 박근혜를 엄청 도왔어요. 그러나 박근혜가 마지막 1년에 하는 걸 보고 저는 박근혜가 큰일 났다 했어요. 저 문재인한테 정권 뺏긴다. 어떻게 뺏기느냐? 탄핵당할 것이다. 그땐 최순실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최순실이 막 나왔을 때요. 막 나왔을 때. 저거 빨리 수습 안 하면은 박근혜가 최순실에 대해서 이실 직고하지 않으면 국민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그 뒷배에는 누가 있느냐? 친노, 친문, 좌파, 공산주의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했었죠. 결국은 당했죠. 그죠? 하여튼 현재 우파 계멸과 보수 진영의 계멸, 문재인의 정권 상납, 한국이 지금 망줄어들게 한 것, 문재인 2년에서 박근혜의 책임이 큽니다. 우파, 좌파의 골수, 즉 우파를 한 40% 보고 좌파를 30% 보면은 나머지 30%를 우리가 중도라 그러죠. 그죠? 이 중도 시민들은 박근혜를 용서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파 한국당에 그렇게 표를 안 줬고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을 당선시켰지만은 2년 동안 하는 것을 보니 문재인은 박근혜보다 더 못하더라.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더라. 돈만 몇 푼 나눠줄 뿐이지. 그런 인식이 일반 국민들한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박근혜가 이제 감옥에서 무기징역과 같이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 황영하라든가 이런 사람이 가서 박근혜 말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일국의 대통령, 특히 박근혜 같은 내공을 가진 사람이 황영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박해다가 자기 의견을 말한다고 믿으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황영하는 사람의 상상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려면 친서를 내보내죠.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녹취를 뜨죠. 영향을 미치려면. 자,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약 35% 정도, 한국당이 한 30% 정도가 나오죠. 그죠? 그러나 이것은 질문을 바꾸고 지형을 바꾸고, 그죠? 지형을 제대로 놓으면은 전라도 같은 것 좀 빼고 지형을 제대로 놓으면은 한국당이 벌써 더불어민주당을 앞섰을 것입니다. 바닥 민심이 그러합니다. 제가 만나보는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은 심지어 나와 같이 살았던 386 그 운동권 세력도 요번에 내년 총선에 뒤집어진다고 하는 소리가 태반입니다. 태반이에요. 70년대 내 친구들은, 대학생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 저거 뒤집어진다. 저번 1년 전에 지방선거와 같이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압승했듯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요번 총선에 뒤집어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뒤집어진다. 한국당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바닥 민심이 그러합니다. 제가 듣고 보는 바닥 민심은요. 자, 박근혜가 사면을 하고 애국당의 분파 문제인데요. 계속 박근혜가 사면을 하고, 즉 문재인이 박근혜를 사면시키고 우파 분열을 꾀한다. 이런 말들을 평론가들이 막 말을 해요. 저는 그 대세에 지장 없다고 봅니다. 왜? 말씀드렸죠. 박근혜 마지막 1년 실정은 아니에요. 국정의 실정은 아니지만 진박을 동원함으로 인해서 정권을 어석을 더불어민주당에 줬고 그 결과 2년 동안 한국인들은 고통을 받았고 좌파의 무모함, 좌파의 폭력성, 좌파의 처참함, 한국의 망조를 들게 한 것은 일단은 박근혜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죠? 박근혜를 그렇게 완강히 지지하는 애국당이 아무리 박근혜를 팔더라도 일반 중도 시민 또 현재 한국당으로 결집하기 시작한 우파 세력이 박근혜가 애국당을 밀더라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가 미워서가 아니다. 박근혜가 미워서도 아니고 박근혜를 처벌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왜? 일단은 문재인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가 정치인이라면은, 박근혜가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옥중에서라도 아니면 사면을 당해서 나오더라도
일단 애국당을 한국당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전체의 힘을 합해서 우파의 전체의 힘을 합해서 일단 문재인 좌파 정권을 갖다 제거를 하자. 그 다음에 내 명예회복을 시켜다오. 그래야지 정치인이 되는 것이고 국가를 생각하는 것이고 박정희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줘야만이 박근혜가 애국당 보고 박근혜를 따르는 지지자들 보고 박근혜를 따르는 지지자들 꽤 있습니다. 박근혜를 따르는 지지자 보고 일단은 한국당을 지지해달라. 내 책임이 있다. 그리고 나는 한국당을 지지할 테니 너희도 지지해주고 그 다음에 문재인 좌파 독재 제 친구들 갖다 끝내주고 그 다음에 내 명예회복을 시켜달라. 그죠? 그리고 나를 따랐던 한국당 내에 구새누리당에서 나를 따랐던 진박 몇 명은 박근혜가 나가라. 내가 잘못했지만 너희들도 잘못했다. 너희는 더 이상 한국당에서 분란을 일으키지 마라. 그런 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라면 박근혜가 국가를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일단 합하고 일단은 적을 물리친 다음에 자기들의 공을 나눠 가지면 되는 것이죠. 그 애국당 뭐 2명 되고 1명 되고 그죠? 1명도 안 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500표 받고 1000표 받고 그죠? 그럼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경합하는 곳에서 애국당의 1000표 5000표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이기고 한국당이 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추의 항으로 다시 나올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재집권, 좌파 독재 연장, 좌파 독재 완성. 그죠? 그럼 한국당 우파는 다시 지리멸멸하게 되고 향후 10년, 20년은 더불어민주당 좌파 독재, 공산주의 독재로 넘어간다는 거죠. 저는 박근혜가 그 정도는 옥중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박근혜를 사면하고 박근혜를 이용함으로써 우파의 괴물을 다시 꾀하고 우파의 분열을 깨하고 재집권을 깨하는 것은 성공하지 않을 것이다. 그걸 꾀하더라도 박근혜와 한국당은 협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2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부 하겠습니다.